좋은 꿈 꾸거라. 응. 수집가 제재와 고양이 단추. 하늘에서 고양이 모양 단추가 떨어졌어. 하늘에서 떨어진 단추. 내 책상 밑에는 멋진 보물상자가 있어요.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가 준 보물상자예요. 상자 속에는 길에서 찾은 커다란 달팽이 껍데기, 노란색 깃털과 검은색 깃털, 사과 모양 클립 같은 물건이 가득 들어있어요. 잡동사니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소중한 나의 길거리 수집품이지요. 아빠와 함께 도서관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나는 알라딘과 요술램프 그림책을 빌렸고 아빠는 두껍고 무거운 책을 잔뜩 빌렸어요. 내가 몇 권 들어줄까요? 이 정도는 문제 없어. 아빠는 힘이 세잖아. 아빠는 묵직해 보이는 가방을 메면서 말했어요. 아빠 가방에는 마법 주문이나 마법사에 대한 책이 들어있었어요. 아빠는 책 쓰는 일을 해요. 지금은 마법사가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계속 고민하고 있대요. 책을 너무 많이 빌렸나? 마법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빌린 책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마법은 없어요? 글쎄다. 이런저런 마법 주문이 있는데 말이지. 아빠가 가방에서 시커먼 책을 꺼내 펼쳤어요. 두껍고 엄청 오래되어 보이는 책이었어요. 까치발을 해서 들여다보니 온통 다른 나라 말이 적혀 있었어요. 원하는 걸 갖게 되는 주문이 있네. 이 주문을 외우면 이야기에 쓸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려나? 시험해봐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문을 외웠어요. 마법 지팡이를 휘두르듯 팔도 뻗었지요. 좋아, 그럼 시작한다. 수리수리 마수리 옆. 나는 두근대는 마음으로 아빠에게 물었어요. 어때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니, 전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마법을 쓸 수 없나 봐. 아빠가 아쉬워하던 그때였어요. 뭔가가 내 머리를 톡 치고는 땅으로 툭 떨어졌어요. 발밑을 내려다보니 고양이 얼굴이 그려진 작은 배지 같은 것이 있었어요. 나는 고양이 배지를 주었어요. 아빠, 이게 뭘까요? 옷에 다는 단추 같은데 여기 뒷면을 보렴. 실 넣는 구멍이 있어요. 고양이 얼굴이 그려진 단추라니.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아빠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새가 물고 가다가 떨어뜨린 걸까? 혹시 아까 외운 마법 주문이 통해서 제재가 갖고 싶은 게 떨어진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단추도 내 보물상자에 넣어야지. 그러자 아빠는 뭔가 떠오른 듯 했어요. 단추가 마음에 들면 제재 옷에 달아줄까? 오늘 아침에 빨래할 때 네 셔츠 단추가 떨어졌거든. 우리 집은 아빠가 요리와 빨래를 해요. 망가진 옷도 아빠가 수선해 주지요. 네, 좋아요. 집에 가면 바로 달아줄게. 나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단추를 봤어요. 단추에 그려진 고양이 얼굴도 나처럼 빙긋 웃고 있었어요. 아빠는 아이스크림 그림이 있는 내 셔츠에 고양이 단추를 달아주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셔츠였지요. 다음 날 아침, 옷을 입으려다가 흠칫 놀랐어요. 주머니에 있던 아이스크림 그림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아빠가 달아준 고양이 단추가 생각났어요. 설마 단추에 있는 고양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어버린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고양이 단추를 만져보았어요. 그러자 단추에서 파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으악! 나는 셔츠를 내동댕이 쳤어요. 연기는 뭉게뭉게 피어올라 방 안 가득 퍼졌어요. 그러다가 연기가 몽글몽글 뭉치더니 천장에 닿을락말락 아주 커다란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섬뜩한 노란 눈, 빙그레 웃고 있는 커다란 입, 몸은 유령처럼 투명했고 다리 중간부터는 파란 연기였어요. 연기는 셔츠에 단 고양이 단추와 이어져 있었고요. 단추의 요정?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어제 아빠가 읽어준 알라딘과 요술램프 속 램프의 요정이 떠올랐거든요. 입고 있는 옷도 램프의 요정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얼굴은 고양이 단추를 꼭 닮았어요. 고양이 요정은 팔짱을 끼고서 놀라서 얼어붙은 나를 내려다봤어요. 고양이 요정. 주인님, 감사합니다냥. 덕분에 단추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냥. 뭐? 주인님이라니? 나한테 하는 말이야? 고양이 요정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인님이라는 말에 왠지 기분이 이상했어요. 하긴 내 셔츠에 달린 단추에서 나왔으니 내가 주인이기는 하죠. 나는 고양이 요정에게 물어보았어요. 가슴 주머니에 있던 아이스크림이 없어졌던데 혹시 네가 먹었니? 죄송합니다냥. 계속 굶었더니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저도 모르게 먹어버렸습니다냥. 고양이 요정은 머리를 극적였어요. 고양이 요정은 옷에 새겨진 그림도 먹는구나. 그렇다고 마음대로 먹어버리면 안 되지. 배가 몹시 고팠다니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고양이 요정이 말했어요. 아이스크림 덕분에 마법의 힘이 아주 조금 돌아왔답니다냥. 이 힘으로 주인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냥. 내가 원하는 걸? 나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고양이 요정은 정말 램프의 요정 같았어요. 잠깐 고민했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하나뿐이었죠. 모두가 놀랄만한 멋진 수집품을 갖고 싶어. 알겠습니다냥. 고양이 요정은 한껏 몸을 움츠렸다가 양팔을 힘차게 쭉 뻗으면서 외쳤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얍. 어디선가 들어본 주문 같은데. 그때 내 앞으로 뭔가가 휙 날아왔어요. 고양이 귀가 달린 조그마한 방울이었어요. 방울을 흔드니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멋진 수집품이었죠. 굉장해. 진짜로 내 소원을 들어줬어. 맛있는 걸 많이 주시면 더 엄청난 선물을 드릴 수도 있답니다냥. 더 엄청난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네가 먹을 수 있어? 음식 그림이 그려진 옷에 단추를 달아주시기만 하면 된답니다냥. 더 엄청난 선물이라니 도대체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마음이 설렜어요. 그러다 좋은 생각이 번뜩 떠올랐어요. 선물 말고 다른 부탁도 들어줄 수 있어? 그렇습니다냥. 사실은 아빠가 재밌는 이야기를 떠올리느라 고생하고 계셔.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오랫동안 고민하는 아빠가 많이 힘들어 보였거든요. 물론 가능합니다냥. 어떤 소원도 문제 없습니다냥. 배가 빵빵해지도록 맛있는 걸 잔뜩 주신다면야옹. 나는 고양이 요정이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고 기뻤어요. 아빠랑 엄마에게 네 이야기를 하고 올게. 내가 방을 나가려는데 고양이 요정이 부랴부랴 내 앞을 가로막았어요.
기다려라냥. 아니, 기다려주세냥. 제 이야기를 꼭 해야 합니까냥? 단추를 달려면 아빠나 엄마가 도와주셔야 해. 걱정하지 마세냥. 단추 다는 것쯤이야 간단합니다냥. 그러지 말고 몰래 소원을 이뤄서 두 분을 놀라게 해드립시다냥. 고양이 요정이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가 의심스러웠지만 그게 좋을 것 같았어요. 알겠어. 아빠랑 엄마에게는 비밀로 할게. 잘 생각하셨습니다냥. 저는 들키지 않도록 단추에 돌아가 있겠습니다냥. 고양이 요정의 몸이 파란 연기로 바뀌었어요. 연기가 단추 안으로 모두 빨려 들어간 뒤 아빠가 나를 불렀어요. 제제, 아침 목적. 네, 가요. 단추 안에서 비밀을 지켜주세냥 하고 고양이 요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어. 나는 고양이 요정에게 대답하고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는 옷을 차려입고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토요일인데 말이에요. 고양이 단추가 잘 어울리는구나. 그렇죠? 근데 엄마, 오늘도 일하러 가요? 주말인데 같이 있지 못해서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일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죠. 나는 엄마에게 물어보았어요. 엄마는 음식 그림 무늬가 있는 옷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아빠는요? 아빠도 없는데. 갑자기 그건 왜 묻니? 달걀말이를 담은 접시를 가져오던 아빠가 내 셔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가슴 주머니에 아이스크림 그림 있지 않았어? 그 그림은 없었어요. 그런가? 어제 단추를 달 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난 고양이 요정을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그때 단추에서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구냥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다급하게 단추를 향해 쉿 했어요. 엄마가 내 얼굴을 빤히 바라봤어요. 아무래도 의심스러운걸. 엄마 아빠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지? 그런 거 없어요. 자, 잘 먹겠습니다. 나는 대답을 얼버무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찾아서 아침을 먹고 난 뒤 서랍장을 뒤져봤지만 음식 그림이 새겨진 옷은 없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저금통에서 돈을 꺼내 요정을 위한 옷을 사러 가기로 했어요. 아빠에게 허락을 받으러 가보니 아빠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빠,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저기 공원에. 또 수집품을 모으러 가는 거야? 차 조심하고 잘 다녀오렴. 나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빠 방에서는 계속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얍. 역시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군. 집을 나서자마자 단추에서 파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나더니 고양이 요정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러나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거대하지 않고 옷주머니에 쏙 들어갈 만큼 작았어요. 주인님, 옷을 가장 많이 파는 가게로 갑시다냥. 역 앞에 있는 백화점이 가장 크지만 사람이 많고 복잡해서 나 혼자 가면 안 된다고 하셨어. 주인님처럼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라면 괜찮습니다냥. 그런가? 고양이 요정에게 칭찬을 듣자 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역 앞에 있는 백화점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고양이 요정은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가슴 주머니에 숨었어요. 장난감 가게나 서점에도 들르고 싶었지만 나는 곧장 옷가게로 갔어요. 음식 그림이 있는 옷은
금방 찾았어요. 하지만 너무 비싸서 내가 가진 돈으로는 살 수 없었지요. 옷이 많이 비싸구나. 몰래 갖고 가버리시다냥. 고양이 요정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안 돼. 나는 고양이 요정을 혼냈어요. 너무하다냥.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데냥. 고양이 요정은 먹음직스러운 통닭이 그려진 티셔츠를 보며 슬프게 말했어요. 나는 더 싼 옷이 없을까 둘러보다가 손수건 파는 가게를 발견했어요. 손수건에 단추는 필요 없지만 어디든 단추를 달면 그림을 먹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과자 그림이 있는 손수건은 어때?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었으니 이번에는 배가 부른 걸로 먹고 싶습니다냥. 스테이크나 햄 같은 건 없습니까냥? 하지만 과자가 그려진 손수건 뿐이었어요. 곤란해하던 그때 좋은 생각이 났어요. 나는 바느질 도구를 파는 가게로 향했어요. 전에 아빠랑 같이 왔을 때 봤던 게 떠올랐거든요. 찾았다! 이 자수 패치를 옷에 달면 먹을 수 있어? 딱 달라붙어 있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냥. 토마토는 어때? 커서 배부를 것 같은데? 으아! 저는 채소를 진짜 싫어한답니다냥. 그럼 생선은 어때? 그 생선 날 것이지 않습니까냥. 게다가 저는 생선보다 고기파입니다냥. 정말이지 까다로운 요정이었어요. 고기 자수 패치 같은 건 없으니 이 방법도 실패 같아요. 비싸지 않으면서 고양이 요정이 좋아할 만한 그림이 있는 옷을 파는 곳은 없을까? 난 곰곰이 생각하며 백화점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레스토랑 앞을 지나갔어요.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가득합니다냥. 단추에 갇히기 전에는 이런 음식을 날마다 배부르게 먹었는데냥. 어느새 고양이 요정은 주머니에서 빠져나와 음식 모형이 놓인 유리 진열장에 얼굴을 딱 붙이고서 군침을 흘렸어요. 나는 고양이 요정에게 물었어요. 처음부터 단추 속에 있었던 게 아니야? 옛날에 제가 나쁜 짓을 해서, 아니, 사실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냥. 그런데 심술궂은 마법사가 저를 단추에 가둬버렸습니다냥. 그 이야기를 들으니 고양이 요정이 불쌍했어요. 아빠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 해주면 다음 소원으로는 너를 단추에서 꺼내달라고 빌게. 야옹, 주인님은 친절하게도 하십니다냥. 고양이 요정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하지만 한참을 돌아봐도 맛있는 그림이 있는 옷은 찾지 못했어요. 그때 생활용품 가게에 진열된 스티커가 눈에 띄었어요. 갖가지 음식 스티커도 있었어요. 옷에 스티커를 붙이면 어떨까? 자수 패치를 먹을 수 있다면 스티커도 먹을 수 있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냥. 스테이크, 햄, 통닭도 있습니다냥. 고양이 요정은 스티커를 보면서 입맛을 다셨어요. 나는 스티커를 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집에 돌아와 시험해보니 고양이 요정은 옷에 붙인 스티커 그림도 먹을 수 있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냥. 주인님 계속 붙여주시겠습니까냥? 아, 샐러드는 필요 없습니다냥. 셔츠에 붙인 스티커는 금세 투명해졌지요. 고양이 요정은 채소만 남기고 다른 음식 그림들을 모두 먹어치웠어요. 아, 배부르다냥. 이제 마법의 힘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냥. 후후후후이야. 고양이 요정은 기운이 펄펄 넘치는 기합 소리와 함께 거대해졌어요. 몸은 이제 투명하지도 않고 다리도 있었어요. 마법의 힘을 되찾아서인가 봐요. 자, 그럼 아빠가 멋진 그림을 떠올리게 해줘.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해줘. 하하하, 그 소원을 들어주는 건 불가능하다냥. 뭐? 어째서? 내가 놀라자 고양이 요정은 노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처음부터 소원을 들어줄 생각은 없었기 때문이다냥. 단추에서 자유로워지려고 너를 속인 것뿐이다냥.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하하, 이거 미안하게 됐다냥. 고양이 요정이 뻔뻔하게 웃었어요. 고양이 요정의 정체. 단추에 오랫동안 갇혀있느라 장난도 놀리는 것도 전혀 못했다냥.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다시 나쁜 짓을 실컷 해야겠다냥. 자, 맨 먼저 너를 단추에 가두겠다냥. 고양이 요정은 양팔을 치켜들었어요. 내가 비명을 지르며 벽으로 뒷걸음질 치자 고양이 요정은 희죽거리며 웃었어요. 너는 좋은 녀석이다냥. 내 부하가 된다면 봐주겠다냥. 함께 나쁜 짓을 실컷 하자냥. 싫어. 나쁜 짓 같은 건 안 할 거야. 나는 머리를 휙휙 저었어요. 그렇다면 단추에 가둬버리겠다냥. 으악! 아빠 도와줘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자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아빠가 방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읽던 책도 그대로 든 채 말이죠. 마법 주문이 실려있는 시커먼 책이요. 제제, 무슨 일? 으악! 이 괴물은 대체 뭐야? 어제 주운 단추에서 나온 고양이 요정이에요. 나를 단추에 가두겠대요. 고양이 요정을 물리치는 주문은 책에 없어요?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아빠가 허둥지둥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소용없다냥. 너희를 사이좋게 단추에 가두겠다냥. 여기 있다. 나쁜 요정을 쫓아내는 주문. 오파라파 키에룸바 요정아 사라져라. 아빠가 큰 소리로 주문을 외웠어요. 새하얀 빛이 고양이 요정의 몸을 휘감았어요. 야옹, 이건 뭐냥? 몸이 안 움직인다냥. 해냈다. 아빠 주문이 통했어. 그런데 고양이 요정이 버둥거리며 외쳤어요. 이런 애송이한테 질 수는 없다냥. 으아, 이야! 고양이 요정이 소리를 지르자 새하얀 빛이 훅 꺼져버렸어요. 아빠는 당황했어요.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오파라파 키에룸바 요정아 사라져라. 으아, 소용없다냥. 고양이 요정이 소리를 지르자 이번에도 주문의 효과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순간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아빠, 나도 같이 주문을 외울게요. 둘이서 하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 제제. 네. 아빠와 나는 동시에 주문을 외웠어요. 오파라파 키에룸바 요정아 사라져라. 훨씬 강렬하고 눈부신 빛이 요정을 둘러쌌어요. 빛은 순식간에 작아지더니 곧 사라졌어요. 고양이 요정이 있던 자리에는 파란 털이 부스스한 고양이가 있었어요. 나는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고양이도 놀란 얼굴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나쁜 요정을 쫓아내는 주문이 효과가 있었나? 설마 진짜 마법 주문이 적혀 있을 줄이야. 아빠는 그렇게 말하며 책을 바라보다가 소리를 질렀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요정을 보고 놀라서 자극이 됐나? 정말요? 잘 됐어요, 아빠. 진짜 잘 됐어. 아빠와 내가 기뻐하는데 발 밑에서 고양이가 야옹 야옹 울었어요. 마치 하나도 잘 되지 않았다냥.
이라고 화를 내는 것 같았어요. 요정이 빠져나간 단추에는 고양이 얼굴이 사라졌어요. 나는 셔츠에서 단추를 떼어 보물 상자에 넣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외출 준비를 하는데 초인종이 자꾸 울렸어요. 뛰어나가 현관문을 열자 파란 고양이가 있었어요. 어서 와, 야옹아. 고양이는 꽁한 표정으로 딴청을 피웠어요. 아빠가 다가가 말했어요. 잠깐 기다려. 아침에 먹고 남은 닭고기 줄 테니까. 고양이는 아빠가 준 닭고기를 맛있게 먹었어요. 고양이는 자주 와서 먹을 것을 졸랐어요. 우리 집에 살면 될 텐데 그건 싫은지 집 주변에서 길고양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고양이는 닭고기를 다 먹더니 냥 하고 무뚝뚝하게 울고는 돌아섰어요. 또 보자. 내가 인사하자 고양이는 혓바닥을 날름 내밀었어요. 나는 아빠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고양이로 되돌려서 화가 난 걸까요? 글쎄, 얼마 전에 부하 고양이들을 이끌고 가는 걸 봤는데 기분이 좋아 보였어. 길고양이 생활을 즐기고 있는지도 몰라. 그 말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새로운 수집품을 찾으러 다녀올게요. 아빠도 같이 가도 될까? 네, 당연하죠. 이번에는 어떤 특별한 물건을 찾게 될까요?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집을 나섰어요. 생각술술 얍. 제제와 아빠가 외친 주문으로 고양이 요정이 사라져서 다행이에요. 제제가 고양이 단추를 주운 뒤 일어난 일을 시간의 흐름대로 정리해 볼까요? 1. 제자가 아빠와 함께 주문을 외웠더니 고양이 요정이 파란 고양이로 변했어요. 2.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고양이 요정은 갑자기 제재를 으르고 협박했어요. 3. 단추에서 파란 연기가 피어나더니 커다란 고양이 요정이 나타났어요. 4. 고양이 요정은 음식을 먹게 해주면 제재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겠다고 했지요. 제재가 멋진 수집품을 갖고 싶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원하는 것이 있나요? 소원을 생각해보고 소원을 이루기 위한 나만의 주문도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특별한 주문을 만들고 크게 외쳐볼까요? 어휘술술 얍. 수집가 제재와 고양이 단추에 나온 문장이에요. 밑줄 친 낱말을 넣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1. 내가 방을 나가려는데 고양이 요정이 부랴부랴 내 앞을 가로막았어요. 가로막다. 일이나 행동, 말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예시. 누가 가로막고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2. 저는 생선보다 고기파입니다냥. 정말이지 까다로운 요정이었어요. 까다롭다. 조건이 복잡하거나 취향이 별나서 맞추기 어려울 때 쓰는 말이에요. 예시. 그 게임은 방법이 아주 까다로워요. 3. 단추에 오랫동안 갇혀있느라 장난도 놀라는 것도 전혀 못했다냥. 전혀. 아무리 해도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예시. 이런 일이 생길 줄 전혀 몰랐어요. 제재는 배고픈 고양이 요정에게 음식을 먹이려고 애쓰지만 배를 채운 고양이 요정은 오히려 제재를 단추 속에 가두려 하지요. 이런 상황에 알맞은 속담과 사자성어를 알아볼까요? 속담.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보기, 가방, 바다, 보따리, 물.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겨우 구해줬는데 보따리는 왜 건져주지 않았냐고 화를 내는 어이없는 상황을 말해요. 도움을 받았는데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트집을 잡는 사람을 일컫는 속담이지요. 자신을 도왔는데 도리어 제재를 공격하려 했던 나쁜 고양이 요정처럼요. 사자성어. 아래 초성을 보고 설명에 맞는 사자성어를 적어보세요. 적반하장.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나무랄 때 쓰는 말. 도둑적, 돌이킬 반, 꾸짖을 하, 몽둥이 장.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이에요.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꾸짖는 기막힌 상황에서 쓰는 말이지요. 자신을 도운 제재를 단추에 가두겠다고 한 고양이 요정의 못된 모습이야말로 적반하장이에요.